안녕하세요. 키자인사이트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최근 리츠 투자가 변동성 장세에서 견조한 수익을 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츠란 무엇이고 왜 리츠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와 더불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 시장을 총정리해 주실 국내 부동산 자산 운용 1위 이지스 자산운용의 박준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상장 리츠 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박준우 팀장입니다. 사실 이제 리츠가 전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미 좀 익숙한 투자처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리츠 투자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상장 리츠 투자를 통해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대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는 배당 정책이 뻔하지 않고 기업 이익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배당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상장 리츠는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당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츠는 저희가 부동산 물건에 재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리츠를 운용진이 또는 죄송합니다. 경영진이 또는 AMC가 리츠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또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츠라는 용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츠는 투자자한테 투자 자금을 모아서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요.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익을 다시 투자자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제의 3주체라고 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츠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하고 해당 자금들을 성장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오는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소액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투자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리츠를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공동 구매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부동산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부나 기업, 개인 이렇게 투자 주체에게 고른 이점이 있는 만큼 이미 해외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투자처라고 하던데요. 해외 리츠 시장이 현재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리츠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탄생이 되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리츠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뭐 농담으로 미국 얘기할 때 이게 천조국이다 얘기하는데, 리츠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에서는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가고요. 상장된 리츠의 종목 수도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되는 일본에서는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 되고요, 약. 리츠의 숫자도 60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랑 다르게 자체적인 산업 기반 대비 금융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싱가포르나 호주에 같은 경우는요, 상장 주식 시장 대비해서도 상장된 리츠의 비중이 각각 12%, 6%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오른쪽의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 흔한 섹터들이 뭐 오피스나 호텔, 상가 이 정도 보실 수 있는데, 글로벌 리츠는 12개의 하이 섹터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뭐 데이터 센터나 요양원 리츠, 그리고 뭐 개인형 창고 리츠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섹터를 말씀드릴 때 뭐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 소비재 섹터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리츠도 정식 섹터로 승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리츠가 그 금융 섹터 아래서 분류되는 하위 산업이었는데, 리츠가 기존의 금융 섹터랑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또 리츠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이런 니즈들이 일어나면서 리츠가 이제는 12번째, 11번째 독립 섹터로서
정식 섹터로 승격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리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 도입된 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우량한 부동산들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간 것들을 좀 막고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좀 유동화를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리츠가 도입이 되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는데 실제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궁금해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2000년도 초반에 리츠가 도입됐는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는 2018년도에 공모 리츠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상장 규정을 좀 개선을 했고요. 저희 리츠에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리츠에 부과되는 배당 소득세를 좀 저감하고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리츠 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를 내게 돼 있는데 상장 리츠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개인 연금에서도 리츠를 투자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상장 리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규정들이 개선이 되면서 실제 리츠 상품에도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제가 계속 2018년도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네. 2018년도에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됐는데 신한 알파 리츠가 가지고 있는 판교 크래프톤 타워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서초사옥, 서울스퀘어, SK 서린빌딩, 그랜드 머큐어 호텔처럼 이제는 굉장히 프라임급의 이런 주요 메인 자산들이 상장 리츠에 편입되면서 리츠 자체가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리츠 이제 상장일을 보시면요. 올해 코람코 더원 리츠가 새롭게 상장되면서 전체 상장 리츠 숫자가 19개인데요. A 리츠, 하단에 있는 A 리츠, 케이프타운 리츠, 모두 투어 리츠를 보시면은 2008년도 이전에 상장된 리츠가 3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16개의 리츠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리츠들이 많아서 리츠 자체가 양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2018년도 이전에는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평균적으로 하면 5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리츠 자체가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상장 리츠의 평균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도 이제 리츠 편입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대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리츠에도 이제 양적이나 질적이나 성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리츠 시장 전망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자료는 국내 한국 리츠 협회에서 앞으로 상장 리츠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전망한 자료인데요. 한국 리츠 협회에서는 2030년도에 우리나라 리츠 시장의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로 커질 거라고 좀 좋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50조 원 수준은 현재 일본 수준이고요. 일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최근에는 3호 리츠가 공모 리츠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SK 리츠를 시작으로 해서 과거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유동화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급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리츠가 굉장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연기금들은 과거에 실물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실물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런 연기금들이 대체 투자 자금 자체를 상장 리츠로도 투자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안정된 자금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리츠가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선진국 리츠 지수에 편입이 되고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리츠 자체가 주가도 레벨업하고 거래량 자체도 레벨업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상장이 되었고, 선진 지수에 편입되었고요. 다른 롯데 리츠나 다른 좀 대형화된 리츠들도
시가총액 기준을 이미 맞췄고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영문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다수의 리츠들이 해외 선진 지수에 편입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이 레벨업되는 사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확대되고 또 성장하고 있는 리츠 시장.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